일단 그렇다. 안 살아봐서 그 출발선이 평등하다고 넌 쉽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군의 유명 선생님을 시간과 공간적 한계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그 말이 타당하겠죠. 근데 이제는 상당수가 인터넷 강의로 웬만한 학원보다 아주 저렴한 염가로 강의를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몇몇 강의는 무료로요. 외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해서 그게 평등하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상당 부분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평등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출발선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어디 지역에서 수학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출발선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육적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도 다녔고 인강도 어느 정도는 들었고 하니까 내가 느끼진 못했지만 내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뒤처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대학 와서 느끼게 됐습니다. 외고 출신이나 자사고 출신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합니다. 영어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다 끝난 뒤에 천천히 메일로 작성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죠. 저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회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냥 내신 영어는 할 줄 알지만 근데 뭐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약간 회화가 패치가 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신입생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토플을 봐서 그 난이도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높은 단계가 면제예요. 영어. 너희는 영어 수업 안 받아도 괜찮다 하는 면제.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밑 단계거든요. 근데 사실 말을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수능 영어로만 영어를 준비했었으니까 막 그냥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이건 잘 되는데 막 영작을 한다거나 막 말을 시킨다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저는 이제 머리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작 수업을 듣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이제 제 문장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이거 말하기 쪽팔리긴 한데 이거 안 드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한국말로 저한테 너 중앙대 영문 아니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렇구나 이러고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평균 이하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물론 너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정말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었고 선생님들은 수능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생수이다. 기생수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런 줄임말임과 동시에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에 기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좀 자조적인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아이를 양육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도 계셔서 이제 뭐 일을 제대로 못 하시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초등학교 때인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쌀 좀 받아오라고 하는데 쪽팔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또 라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었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입시를 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병원비로 많이 나가고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붙었을 때
학원 가서 컨설팅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때 가게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꿈을 선택하지 않고 뭐 공고를 진학하거나 그렇게 해서 빠르게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뭐 부모님께 계속 그런 뭐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원에 보내주시니까 내가 성적을 잘 받고 대학을 잘 가야겠다 해서 대학을 갔는데 지방대잖아요. 지방대여서 일단 생활비 그런 걸로 일단 부담을 이미 드린 상태인데 그 단국대 편입하고 나서였는데 와, 이 편입하고 이쪽 동네로 올라오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디다 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약간 진짜 숨 쉬는 게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학교 오니까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그럼 뭐 청진기도 뭐 필요하고 청진기도 할 때 조금 격차를 느꼈던 게 청진기가 좋은 거는 또 막 하나에 막 18만 원 막 저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15,000원짜리 하는 거 사서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막 그런 청진기 뭐 청진기도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의 힘을 맛보는군 이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환경은 나에게 노력하게 만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 경제적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바 중에 제일 또 오래 일하고 작년 7월부터 일했으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가지고 여덟 시 반에서 12시까지는 그 샌드위치 가게 오픈 알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뭐 1시부터 3시까지는 교내 근로, 그 다음에 뭐 5시부터 11시까지는 치킨집 알바. 조달은 다 제가 벌어서 씁니다. 호텔 뷔페 끝나고 초밥집이랑 그다음에 술집, 고깃집, 그다음에 홈플러스랑 그다음에 뭐 라디오 대본 작성하는 거랑 예식장을 2곳을 했고 네 그래서 10개 가까이. 자동차 공장에서도 일을 받고 택배 상하차도 해봤고 마스크 그 실 해가지고 붙이는 알바도 해봤고 그 편의점이었는데 거기 저녁 8시에 딱 가서 아침 8시 반까지 일을 하고 이제 학교에 와서 아침 수업 듣고 막 과제 같은 거 막 진짜 쌓여 있으면은 진짜 오가면서 버스에서 오가면서 막 알바 오가면서 막 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가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듣던 그 월요일 아침 수업을 제대로 들은 기억이 사실상 지금 많이 없어요. 조금 많이 맹하죠. 수업 들을 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정신력으로 그래도 내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뭘 못하겠냐는 생각으로 했죠. 네, 진짜 많아요. 저희 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동, 강남, 잠실 이쪽에 사는 목동 이쪽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많고 모두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 카드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 봤고 약간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네, 부러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부럽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방학에는 더 이게 느껴졌어요, 이게. 왜냐면은 학기 중에는 학교라는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방학에는 이제 얘들은 학교를 벗어나서 자기의 또 세상으로 또 가니까 와, 더 보이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이 어학연수 가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해외에 나가서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저는 택배 물건을 옮기고 바코드를 찍고 어서 오십시오를 늘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동등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게 평등하게 쓰여지는 않으니까 누구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시간인데 누구한테는 그냥 공부하고 뭐 그냥 학점 관리하고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하는 거로 쓰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정말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과거로 가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미래를 바꿔야죠. 부모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